입주했을 때는 천국인가. 당인네들 부모들이 이런 세상에 있다가 뭐 어떡하겠어요. 총 있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상위 1%를 위한 품격 있는 실버타운. 이곳은 아무나 입주할 수 없는 곳으로 통했습니다. 저희 집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거실이고요. 이쪽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2009년 당시 분양가 약 18억 원. 여기는 주방을 쓰고 있고요. 여기가 68평형인가 아마 그럴 거야. 주변 아파트 단지가 평당 2천만 원일 때 이곳은 3천만 원을 넘겨 화제가 됐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쪽이 제일 좋아요. 앞에 탁 트여 있어가지고 이거 예, 프라이빗한 가든이 있어가지고 좀 은퇴한 지가 지금 횟수로 한 15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주일 뭐 휴무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회사에서 순적이 급하다 그러면 밤새워서 일을 하고 그랬던 세대죠. 원동력이 그거죠.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해서 이제 노후에 대비를 잘 하자. 노후의 꿈을 이룬 듯 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성 같은 외관을 이곳이 더 자랑하고 특별했던 건 있습니다. 최고급 서비스 스파 덕분이었습니다. 시설, 스크린 골프장, 골프 퍼팅 연습장, 수영장, 외식 시설, 다양한 모임과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연회장,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저 아래쪽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실버타운의 핵심, 커뮤니티 동입니다. 호텔보다 더 안락한 로비. 손님들 오면 여기서 앉아서 리셉션 하고 여기 차 나오면 앉아서. 초창기에 손님들 오면 집으로 바로 오질 않고 여기서 일단은 맞이하는 첫 번째 맞이하는 리셉션 스페이스. 전장이 무너져 내린 이곳은 과거 실버타운의 로비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서실. 여기 떨어지니까 자치가 큰일 나죠. 위험해. 그럼 이게 도서들 여기 지금도 뭐 책들 흔적이 있죠. 이게 도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찍었던 사진이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을. 그러네. 저 자리 똑같아. 실버타운에서의 꿈 같은 생활은 5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쉽죠. 노후에 좀 안락하게 살려고 했다가. 유명 가수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리며 입소자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던 곳. 이제는 곰팡이 냄새만 가득합니다. 유명 주방장이 제공하던 호텔식 식사도 멈춘 지 오래입니다. 단지 내 식당과 병원, 문화체육시설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대가로 입소자들은 분양금 외에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1인당 3,500만 원에 이 모든 시설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커뮤니티 운영은 중단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시설이 새로운 법인에 매각됐지만 이들 역시 시설 개보수 없이 8년째 방치 중입니다. 곰팡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바닥에서. 이 코를 막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마스크 안 쓰면은 안 될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부식되기 시작하면은 가속도가 붙어요 이제. 지금은 저거 아마 한 몇 년 지나면은 정말 붕괴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새고 또 천장에 뭐 파이프 라인이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천장이 다 무너지고 또 습기가 차니까 곰팡이가 피고 곰팡이가 피고 나니까 이 막 부유 물질하고 검은 곰팡이들이 번져가지고 그 커뮤니티를 넘어가지고 우리 입지동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검사기관에 의뢰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생활동 곳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됐습니다. 이 설치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것을 뭔가 법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제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리나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회사가 사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네는 앞만 떠들어라 우리 뭐 뭔가 이게 제재를 받거나 뭔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보셨다시피 머리 세고 막 저렇게 난리를 쳐도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9년째.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에는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노인복지 주택에는 꼭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어떤 규격, 뭐 주택 몇 개를 지을 때마다 뭐를 설치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노인복지 주택에는 이제 그런 규정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는 들어설 수 없는 자연 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겐 취등록세 감면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런 혜택을 바탕으로 실버타운 사업에 나선 사업자. 하지만 분양 이후 복지 서비스는 사라졌습니다. 핵심 서비스가 빠진 무늬만 실버타운으로 전락한 지금 수십억 원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은 입소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해도 그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85평은 지금 현재 20억이고 104평은 현재 37억이에요. 최근 매매 혹시 언제 하셨어요? 최근 매매요? 한지 오래됐죠. 얼마나 되시고? 꽤 됐어요. 저희 물건에 한해서는 국민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고 우리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고 신한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실제 매매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판매할 때 재건축 얘기도 안 하고 커뮤니티 된다는 얘기도 안 해요. 들어갖고 1년만 안 되면 부동산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커뮤니티 된다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괴로운 얘기고. 우리 사회는 최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식사와 의료, 여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실버타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 주택으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택의 성격과 복지시설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며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어느 수준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약속한 복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부실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다와 맞닿은 관광단지 중심부에 한 실버타운이 들어섰습니다. 실버타운과 요양원, 의료센터까지 들어선 이곳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때론 프라이빗하게, 때론 다채로운 일상 속에 나이를 잊고 사는 곳. 같이 삽시다.
다양한 유튜브에서 최고급 시니어 타운으로 홍보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타운 앞에서 한 입소자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150대 1에 이르는 청약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소했다는 김종숙 씨. 제가 여기 입주해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발견돼서 입주하자마자 계약 해지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과 3달째가 돼가는데도 통화는 한 2번 정도 겨우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문자나 어떤 그런 거 하나도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전화는 당연히 안 받고, 변호사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김 씨의 바람은 단 하나. 노인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교직 생활을 마치고 노후를 보낼 곳을 찾던 김 씨는 지난 4월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아직 짐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이렇게 지금 다 하나도 안 보신 거예요? 여기 현관에 이 박스만큼만 옷만 풀면 돼요. 옷만. 아, 저만큼만. 옷만 풀고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냥 박스를 아, 그러네. 풀었어요. 옷만 그냥 꺼내는 거고 나머지 뭐 그릇이랑 그런 거 지금 하나도 못 풀어가지고 컵도 없고 접시도 없고 그냥 그런 임시로 그렇게 지금 거의 2달째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란 김 씨가 연고 없는 부산까지 오게 된 건 이 실버타운이 가진 특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짓고 그때 당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정말 꿈 같았거든요. 실버타운이 보통은 협력병원은 있는데 여기에는 전담 병원동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방병원하고 양의원병이 병원동이 2개 이렇게 생기는 의료를 이렇게 단지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니어타운이라고 그런 홍보가 됐고, 또 여기에 오면은 롯데호텔에서의 그런 호텔 서비스를 받는다. 그런 걸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롯데호텔 앤 리조트라는 그런 아예 이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각종 편의시설에다 병원까지 갖춘 호텔식 노인 주거시설, 이른바 고급형 실버타운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롯데호텔이 국내 처음으로 운영하는 이곳의 입주율은 약 70%. 적지 않은 보증금에도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입소 보증금은 약 6억 원. 인근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를 웃도는 높은 금액이었지만 유명 호텔 체인이 운영한다는 말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롯데호텔 앤 리조트라고 강조돼 있는데 이거를 롯데호텔이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이게 있겠냐고요. 식사가 엄청 수준이 낮아서 이게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사 수준이냐. 그래서 식사 수준부터 이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입주민들이. 이런 한 끼만 봐도 여기에 단백질이나 고기 종류는 하나도 없어요. 유명 호텔의 이름값에 걸맞는 서비스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런 식사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롯데호텔에 산다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따지다 보니까 롯데호텔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실버타운의 식당은 단체 급식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매달 30끼의 식사를 이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도 비용은 청구됩니다. 의무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입소 보증금 외에 매월 생활관리비가 청구되는 것도 실버타운의 특징입니다. 식사와 청소, 24시간 간병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어 기백만 원에 이릅니다. 고정적으로 관리비가 한 260쯤 되고 그 다음에 전기나 수도 이런 거는 또 별도기 때문에 평균 한 300 정도는 감안하고 이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간호사 24시간 상주라고 돼 있던 거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다이렉트 메디컬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서 단지 내 전문의가 달려와서 세대로 와서 응급처치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서비스도 우리한테 광고를 했고 그것도 이런 계약 그 커뮤니티 안에 다 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버타운의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높은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 때문입니다. 체육시설부터 취미교실, 식당까지 커뮤니티 시설이 많고 화려할수록 관리비도 비싸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입소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어떨까? 식사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좋아질 수 없다는 것으로 답을 내렸기 때문에 반찬은 사다 먹고 집에서 밥솥을 사서 밥해 먹고요. 한번 보세요.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은 밥솥 안 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저는 입주하자마자 석식을 다이어트 식단으로 30식을 했더니 운영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귀를 혹하게 만들어 놓고 신용하는 거예요. 솔루션. 입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 백업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65일 의료 케어 서비스는 물론 양한방 협진병원과 대병원 기장 암센터 이 실버타운은 특히 의료 서비스를 내세워 입소자를 모았습니다. 집에서 샤워 안 하고도 샤워비는 조금 더 들어가지. 아무래도 이제 뭐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도 형님 만들었는데 병원도 이제 여기 들렀노. 병원 없어요? 병원 여기 지났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 아프시면? 아프면 이거 해운대 뭐 병원 가고. 단지 안에 양한방 병원이 있어서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아직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는 층마다 간호사실이 있고 간호사가 한 명씩 상조에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24시간은커녕 한 층에 한 사람만 비상으로 24시간 두라고 했는데 한다고는 했는데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설사약을 구하러 응급으로 전화를 해도 항상 비상약을 구비해달라고 했거든요. 비상약도 없어요. 여기는 관리비만 내고 식사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날도 오전 내에도 힘들어요. 결국 입주한 지 얼마 뒤 퇴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아팠을 때 여기 누르고 여기 쓰러져 있었어요, 옆에. 여기서도 겨우 여기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누르고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었죠, 이렇게. 아, 이쪽에? 네. 제가 누르고는 그대로 그냥 또 정신이 잃어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숨이 막 안 쉬어지는 그런 증상이었고 막 다리도 막 꼬이고 춥고 막 그랬는데 막 그러다가 잠깐 겨우 정신을 차려서 근데 왜 눌렀는데 아무도 안 오지 막 이러고 시계를 보니까 30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일어나지지도 않는데 막 더듬거리면서 이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전화를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비상에 울리는데 안 와요. 여보세요? 아프시고요? 어디 아프세요? 비상에 울리는데 왜 안 와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저희 댁에 계세요? 저희 세대 방문할까요?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119 불러 주세요. 119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울리는 소리가 비상벨이에요. 그렇게 계속 울리는데 얘는 지금 봐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후 실버타운 직원과 함께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1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치료 후 정신을 차리니 이미 어두워진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더 기가 막힌 거는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간, 그나마 동행했던 이 직원이 저 이제 딱 하고 의사가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주사하고 이러고 가니까 저한테 저 이제 가봐야 돼요. 저는 저기 직원도 아니고요. 저는 비번인데 그냥 왔다가 그냥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전 들어가 봐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나 혼자 오라는 거예요? 내 소지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제 신발 어디 있어요? 내 가방은요? 뭐 이렇게 이제 겨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신발 안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막 위급해서 자기가 그걸 못 챙겼대요. 실버타운 홈페이지엔 비상호출 작동 시 안전요원의 신속한 처치는 물론 병원 이송 후에도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순간까지 입주민과 함께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병원 안 가고 여기에서 응급처치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단지내 병원에서 해준다 그랬고요. 단지내 병원은 원래 지금 입주 전에 준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돼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면 더 책임지고 나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기다렸다 데리고 왔어야 되잖아요. 저를 거기다 두고 팽개치고 방치하고 들어와 버렸고 쓰러지기까지 하고 응급실까지 쓸려갔는데 가지고 여기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김 씨는 분양 당시 안내받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운영사의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계약 해지 신청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는데 그 계약 해지 신청하면서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계약 해지에 대한 답도 아직 못 받았어요. 2달 넘어서까지. 내용 증명 2차례나 보냈는데도 아무런 결과를 답을 못 들었어요.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퇴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제 버티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위약금 묻는 거라도 하는 거다. 이게 은행 대출 이자까지 계산하면 거의 1억이 넘을 수도 있는 돈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계약 해지로 해가지고 위약금 물겠다고 그러는데도 상대도 안 해주고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어요. 답 오면 연락 주세요. 입주 보증금은 교사로 일하며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그곳이 든든한 안식처가 돼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저는 누가 나서서 도와주거나 그런 가족이 없어요. 이혼하고 아이랑 있었는데 아들 23살 때 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더 여기 이런 곳을 더 제가 찾았던 거예요. 저 혼자 그런 것들 남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이거 보장받을 수 있는 그 홍보했던 내용대로라면 병원도 연결된 그런 실버타운이니까 시니어타운이고 죽을 때까지 케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아파서 응급 상황 때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저 버리고 데리러 오지도 않고 그렇게 둔 거 보면 제가 여기서 잘못되면 무슨 비참한 꼴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요새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시행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빨리 입주가 돼야지 뭐든지 이제 뭐 다 원활하게 다 돌아갈 건데 입주가 안 되면 그만큼 이제 공실이 생기면 저희는 과투입되어 있는 인건비나 지금도 지금 이제 투입 대비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구조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은 좋죠. 유명 호텔이 운영한다는 건 사실일까? 롯데호텔에서 운영하지 않는데 롯데호텔에서 근데 롯데호텔이 지금 여기 파견 와 있고요. 그러니까 롯데호텔이 운영 지원을 하는 구조로 저희가 되어 있고 운영은 아니고 네, 운영 지원이 지금 롯데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운영 지원으로 지금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다른 전에 보니까 네. 롯데호텔에서 운영한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운영 지원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고 있고 만약에 외부 유튜버들이 운영이라 그냥 일반 저희 공식적인 유튜버 아닌 사람들이 막 쓰잖아요. 그러면 쓰지 말라고 운영 지원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쓰라고 하고 있는데 실버타운 내에 들어선다던 양한방 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병원이 입점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지금 병원도 좀 너무 이제 양방병원이 많다. 그래서 조금 그 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딱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부산시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버타운은 계약 형태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대형 실버타운은 전세에 해당하는 입주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때 주택의 소유주는 실버타운 운영사입니다. 입주자는 운영사에 매월 관리비, 시설 사용료, 식사비 등을 냅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소유와 거주에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것 외에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분양받으면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아파트처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에 해당하진 않아서 관리비 집행이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사가 실버타운을 분양한 후에 복지 서비스에 소홀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있더라도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입주민에게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운영 기준 부재와 입주자 보호장치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는 건 노인들입니다. 대학병원과 접해 있어 미분양 없이 입주를 마친 한 분양형 실버타운. 외관만 보면 일반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은 만 60세 이상만 거래 가능한 실버타운입니다. 매입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아파트와는 운영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 관리비인데 우리 집 관리비가 이렇게 80만 원대가 나와요. 월. 이 모든 아파트에 다 이게 있어요. 자, 관리비 명세서라는 게. 여기 보시면 토탈 금액이 월 9억 5천이었는데 1년이 지나서 계속 올라. 그러면 1년 사이에 얼마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올라요, 이렇게. 관리비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부실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왔어요. 본래 얘기했던 광고에 나왔던 답이 이거예요. 근데 이런 줄 알고 왔더니 아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런 줄 알았지. 처음에 약속한 시가 이건데 아 이게 이랬다고 광고에는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니 실제로 이게 7,800원 김밥 한 줄 주고 이거 몇 년매들에 제공된 7,800원짜리 이게 밥이야 이게. 관리비는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일까?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일부 입소자들이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입소자와 운영사 사이의 갈등은 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민원, 감사원서도 국가에다 다 물어봤던 내용인데 답신이 이렇게 와요. 귀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 그래서 시설 운영은 이게 입주자 대표가 없이 운영회사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다. 이게 답 결과예요.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 입소자는 시설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건물을 분양받고도 그 공간에 대한 결정권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두고 아파트 관리와 주요 사항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둘 수 없습니다.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실버타운 운영사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운영 사무실이 어디예요? 어디요? 시설장님 혹시 어디? 제가 상담할게요. 아, 네네. 힘들어요. 어르신들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여기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개인 세부 내역 같은 것들을 네네.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세부 내역 뭐 그런 것들은 누가 공개를 해요? 영업비밀인데 거의 대부분 실버타운의 운영 형태가 거의 그냥 운영사에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외국으로 생활관리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지는 않아요. 그 영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누가 하나요? 일반 그런 기업에서도 공개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일방적으로 운영사에게만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래서 우리 법에 없는 존재예요. 왜? 60세 이상 노인이 사는 노인복지 주택이기 때문에 자치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설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판정해서 그래 재판장한테 아니 지금 바이든 트럼프 나이가 미국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60세 넘었다고 자치 능력 없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투명하고 공정성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공개 경쟁 입찰로 관리업체를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희망이에요. 지난 2004년 한 사학재단이 대학 캠퍼스 안에 조성한 실버타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버타운도 일반 아파트도 아닌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다리 이쪽이 박종수 씨는 16년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관계되는 것인데 혹시 날짜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거가 대답을 하기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당시의 분양 여기 팜플렛. 분양 당시 이곳은 9홀 골프장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실버타운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은 인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학재단에겐 허위 과장 광고와 약속 위반으로 190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원이 최근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사학재단은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입주자들에게 반환돼야 할 수백억 원 규모의 임대 보증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종수 씨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을 드나들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전세금 안 주는 거지. 전세금 주면 뭐 나갈 테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하여튼. 그리고 담당자들한테 전화해도 피해. 전화를 안 받아 나한테 온 거는. 총 얼마를 받아야 되는? 그 2억 한 4, 5천 거의 받을 거예요. 여기 돈 받아서 어디로 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나는 아들네 집에 가도 되고 그러잖아. 같이 살자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하죠. 했었어요.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말 안 크더라거든 내가 자식한테. 큰 놈한테 얘기하고 며느리하고 쫓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선 우리가 불편하다.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견딜만 하면 우리 그냥 우리끼리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곳에서 식사와 청소 같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 내놨다 그렇게. 내 것은 이만큼에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우리 것은 나누라 하고. 아 지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 산소통. 지금도 이 숨이 가쁠 때는 산소통 껴요. 이거는 이제 어느덧 89세. 최근 아내의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실버타운의 돌봄이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식당도 체육시설도 의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실버타운은 산 중턱에 위치해 외부 활동도 제한적입니다. 왕래가 있는 분들은 없으세요? 여기는 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만나요? 그전에는 여기서 식사를 하니까 식사하러 가서 만나지. 식당에서. 근데 이미 이 사회복지원이 끝나면서 식당이 폐쇄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거기서 안 사람만 아는 거지. 여기 생활하시는 건 불편한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밥은 아침에 한 9시쯤에서 하고 먹고 오후에는 한 5시 반쯤 먹어요. 닥치는 대로 라면도 먹고 밥 좀 햇반도 껴놓고. 지난 2019년 재정난에 빠진 사학재단은 한 민간 업체에 실버타운 운영과 재임대를 위탁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운영사는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식당, 체육시설, 의원, 셔틀버스 등을 차례로 폐쇄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더 이상 실버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소자들은 약속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일반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계속 150만 원씩, 140만 원씩 받아가요. 옛날 때같이. 근데 거기 여기에 있는 뭐 프로그램도 다 없어지고, 응?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안 주지, 그것도 안 되지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한 2년 동안 여기 사람들은 시끄럽게 하니까 그때서 겨우 그 해제시켜준 거예요. 그것도. 이게 그때 당시 이렇게 냈던 거에 하나예요. 아, 관리비를? 예. 너무 많이 냈잖아요. 아, 그러네요. 건축 당시 사회복지시설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도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법도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노인복지 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노인복지주택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도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에서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구성돼가지고 아파트 관리하는데 관여하거나 또는 복지주택이 돼가지고 복지를 사용하거나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적이 없고 그냥 앉아서 일반 주택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랬지. 분양 초기 실버타운으로 입주해 남아있는 세대가 약 40가구. 대부분 고령이어서 운영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식한테 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산다는 거. 그것이 좋고 좀 밥 해먹고 싫을 때는 나가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그런 것도 있죠. 그때 당시 이것만 잘 된다고 하면은 추천하죠. 잘 된다고 하면. 잘만 운영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영리를 목적으로 이직을 낼까 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실버타운은 입소자가 고령이라는 특성상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감시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알고는 있고 랑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단계는 아니어서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노인복지 법에 노인복지 주택이 약간 다른 거에 비해 좀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분양형으로 공급된 현재 노인복지주택 중에 식사 서비스 제공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주택의 노인복지주택의 핵심은 식사 서비스거든요. 근데 식당 운영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서비스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안 했을 때의 페널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에 누구를 위해서 정부가 이걸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충청남도 공주시. 이곳은 실버타운과 요양원, 주간보호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화려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은 아니지만 수도권 실버타운에 비해 보증금과 관리비가 저렴해서 입소를 원하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입소 보증금 1억 원에 월 관리비 약 130만 원 선입니다. 식사와 의료, 돌봄 서비스까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최옥자 씨도 6개월 대기 끝에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깔끔하네. 딱 살기 좋죠 뭐. 사실 우리가 여자들은 이 밥해 먹는 거, 이 노인들의 건강에 해치는 게 제일 첫째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영양 밸런스 있게 그것도 세 끼를 주니까 그게 좋고 아프면 또 간호원들이 또 어디에 또 가시갖고 우리를 병원에 또 해주시고. 이 실버타운의 설치자는 민간 영리 기업이 아니라 종교재단에서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때문에 수익성보단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제일 어르신. 여기 어르신은 99세, 여기 어르신은 104세. 뭐 친절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불편 없이 다 해주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설립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운영 구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후원자에게 부지를 기증받았고 건립에 필요한 자금도 재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저렴하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비용을 이제 좀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을 기증을 받았고, 이 건물도 이제 사실 좀 건축할 때에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용을 수익을 남겨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가 투자한 만큼 가져가야지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민간 개인이 이런 시설을 저희처럼 이런 저가의 비용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실버타운이나 어떤 이제 복지 일을 하더라도 시설에 좋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많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시설 설치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 구조를 보장하면서 노인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돌봄과 운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인복지주택이 시설이에요.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관할 부처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민간의 자율성을 준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서비스는 이 정도까지는 갖춰야 되고 이거를 그 대상인 입주자분들, 취약한 입주자분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고 그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이거를 관리 감독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소비자 그 보호 기제를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실버타운. 하지만 설립 인허가 이후 운영에 대해선 관리 감독 없이 민간업자의 자율에만 맡겨왔습니다. 그 결과 돌봄은 사라지고 처분도 어려운 주택만 남아 복지의 사각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복지와 주거를 아우르는 실버타운의 특성상 운영 비용이 높아 민간에만 맡기는 현재 구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실버타운 운영 방식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와 주거가 분리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복지부 두 부처 간 역할 정비와 협업 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돌봄이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허위 광고 위에 세워진 실버타운의 허상.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